막 혀 깨물고 거품 물고 하는 거를 뇌전증이라 그 발작? 어. 예.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어 어떤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의 사이드 이펙트로 음. 당이 좋아지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래서 뭐 당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원래 이게 무슨 약이었는데 이게 발기부전을 음. 치료하더라. 그래서 음. 이 약을 발기부전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음. 혹시 아세요? 저번에 그런 선생님이 식으로 원래 네.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고쳐졌는데 다른 네. 부분은 또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좀 있다고. 네. 이게 오프 레이블 유즈가 있고 네. 그 원래 비아그라가 음. 뭐 뭐더라? 뭐 발기부전. 다른 거를 위해서 뭐 폐 뭐 때문에 원래 처방이 시작된 제약회사에서 원래 만든 목적은 다른 목적이었는데 그게 네. 발기부전을 치료를 하면서 발기부전으로 더 돈을 많이 벌었죠, 제약회사가. 그런 식으로 음. 그런데 뭐 라모트리진이 원래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는데 그게 인제 이렇게 클로닉 시줄이라고 해서 혀 깨물고 물고 그 뇌전증 환자들이 도 먹고 바이폴러인 분들도 많이 먹는데 네. 그게 원래 그 사이드 이펙트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음. 라모트리진이. 맞아요. 근데 그 좋을 얼굴 빨개지고 손 다 뭐 피부 다 burn 오고 막 이런 예. 근데 그런 거 없으셨나 봐요. 그런 거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이드 이펙트. 다행히. 되게 스몰 도스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 그거를 한꺼번에 끊으면 음. 그 오히려 그 에필lep시가 올 수도 있고요. 아, 오히려 천천히 끊으셔야 그 돼요. 발진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요? 발작. 발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원래 모든 멘탈 약은요 음. 갑자기 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그런 식으로 모든 약간 바이폴러 약이랑 그런 그냥 어 좀 음. 그런 어쨌든 뇌를 통해서 흡수가 음.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좀 조심해서 끊으셔야 돼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음. 아이고 인터널 메디슨 닥터 있으세요? 패밀리 메디슨 말고 인터널 메디슨.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없어요, 저는. 그 닥터인데 인터널 메디슨 닥터들이 있어요. 전공의를 찾을 때 인터널 메디슨을 찾으셔야 돼요. 패밀리 메디슨 말고. 음.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널스분들이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원래 그 멘탈 헬스 전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텔레 헬스 음. 가능한지. 아. 전화로 진료받는 거. 그래서 이제 원래 먹는 약이 이건데 내가 이거를 음. 천천히 끊어 보려고 한다. 음. 그래 놓고 쪼끔 안 될 것 같으면 그러고 하는데 좀 이렇게 약을 몇 개 이렇게 도수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음.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분한테 계속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음. 그러니까 아마 무료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신과에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나 비용이 하나요? 첫 진료가 쪼끔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그 한국 사이콜로지 추천을 받았는데 전화로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첫 진료가 제일 비싸요. 왜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한 200-300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진료가요? 네. 음. 첫 진료만 그런 거면은 뭐 아니면은 지금 받은 데가 일반 병원이긴 한데 그 의사 선생님이 봉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진료를 다시 받게 해 주신다 했는데 그 중간에 봉사센터에서 좀 근데 리마인드도 왜 와 그렇게 한대요?
그냥 자기들 원칙이 어, 그렇다고 막 그렇게. 아, 원래 그게 봉사센터에서 연결된 곳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제이가 없지. 부작용의 가만히 있어. 경우에 이게 간질 그래서 이메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선생님 얘기해 준 대로. 이 약은 갑자기 뭐를요? 쓰게 되면 간질 환자도 먹는 약이라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해서 끊어야 한단다 이렇게. 그것보다 그 약 자체가 음. 이 약 자체가 뭐 간질 환자도 먹는 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이 약을 갑자기 중도로 끊었을 때 문제가 음. 되지 않냐. 6개월치밖에 없는데 음. 진료를 다른 선생님이랑 보게 해 주든가 약을 음. 먹을 수 있는 약이 계속 스탑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간질약도 먹는 약인데 이렇게 하면 협박이 되잖아요. 아, 갑자기 끊으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은 마치 지은님이 간질 때문에 먹는 사람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멘탈 약이 나한테는 음. 어렵게 어렵게 찾은 잘 맞는 약이다. 음. 그렇게 얘기를 간절함을 보이는 게 더 낫는 것 같아요. 네. 음. 오케이.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나중에 보내봐야지.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4개월치만 받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그냥 중단 그러면 종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도. 그게 좀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예약이 있었는데 못 간 건데 그건 제 방침이 잘못,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제 잘못인데. 제가 이래요, 선생님. 중요한 것도 이렇게 안 음. 하니 뭘 내가 하겠어요. 아, 그 반성을 많이 하고 지금 자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근데 그걸 아시는데도 못 가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아,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못 간 어쩔 거예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체크를 해놨어야 됐는데 2월 14일로 혼자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2월 4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2번 미스하셨다지 않았어요? 그건 또 1월 28일이었고요. 그 바로 전달. 응. 그러니까 제가 1월 28일에 그 미스를 해가지고 다시 2월 달에 그러면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못 간 거죠. 정신이 완전히. 아, 직접 가야 돼요? 전화를 하면 안 네, 되고? 직접 가야 돼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할 말이 없죠, 선생님. 부탁해도. 나는 모르지. 그쪽에서 하시는 방침이라는데. 본인이 만든 방침이라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좀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 그냥 있는 그런 뭐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차라리. 근데 그 사람만 지은님한테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런데 이제 제가 도움을 받고 있었죠. 음, 아, 돈을 안 내는 네,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분들한테? 돈을 전혀 안 내고 있었어요. 음. 약만.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그냥 조심해서 끊어야 된다고 그거는 그랬다. 조심해서 끊어 보려고 한다. 음, 조심해서 천천히 끊어 보려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뭐 그런 약에 대해서 마치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지인님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모든 멘탈 헬스 약이 막 끊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났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건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그 전에 쿼터파인이라고 세로콜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 용량 크게 먹었었거든요. 거의 500 가까이. 근데 그건 지금 안 먹어도 네. 이상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세라콜 먹으면 졸린대. 그거 엄청 졸렸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하루 종일. 이쪽으로 앉아. 그래서 그거 원래 그런 거 먹고도 다 안 되면은 그런 걸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거요? 라무트리즘이요? 아무트리질 수 있고 뭐 많아요 멘탈 헬스 약. 음.
아휴, 음,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음, 어떻게 뭐 일단은 이메일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음, 내가 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케어가 많이 되는데 약이 잘 맞아가지고 이거를 그래야지 또 뭐 그렇다. 약 처방만 진료는 안 봐도 되니까 약만 처방받을 수 있는지 뭐 여쭤봤죠. 근데 그거 안 돼요, 법적으로. 원래 그런 약을 먹고 아, 있을 때, 그, 팔로우업이 안 되는 환자한테 계속 그 약을 줬다가 그 환자가 이렇게 음, 정신적으로 음, 되돌릴 수 없는, 아, 실수라고 하죠. 뭔가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하다못해 당약이랑 혈압약도 리필이 몇 번 이상 없을 수 있게끔 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4개월치 준 것도 꽤 많이 준 거네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스테이블라이즈 된 환자니까요. 그렇죠. 그걸로 위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음,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보내주긴 했어요, 링크를. 근데 이제 그런 반으로 어. 차라리 잘라서 먹어볼까요? 아예 끊지 말고 용량을 저 혼자 스스로 조금. 아니, 그거를 혼자 스스로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쪽 사람들한테. 음, 어떻게 줄어나가야 되는지. 음,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음. 네. 음, 그쪽에서도. 선생님은 어떻게 좀 마음 정리가 좀 되세요? 아직도 왜요? 뭐 당황스럽거나. 힘든 거 없어요. 음, 아니 그냥 뭐 일 처리할 게 많아서 당황스럽죠. 갑자기 음. 내일 모레 가라고 보러 하니까. 갈 수는 없어요? 거긴 위험한 데지. 못 가죠. 지금 절대 위험하죠. 못 가지. 음. 걱정되시겠다. 위임장도 써야 되고 음, 갑자기 총 들고 6개월을 지내게 됐으니까 음, 위험 수당이 아니고 위험의 부담. 그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음, 어쨌든 그런 거에 노출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보직 자체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근데 음, 군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어떻게 보면 군인 같지 않게 일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파병을 제일 안 가도 되는 직업을 골라서 파병을 제대로 안 가도 되는 에어포스를 골라서 입대를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죠. 뭐 진짜 원래 하나님이 계속 저희 남편을 음, 다른 나라로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어, 처음부터. 음, 갑자기 독일이 됐다가 그거 포기하니까 이탈리아가 됐다가 음. 포기하니까 또 하와이 됐다가 하와이는 더 다른 나라 아니지만 선생님이 하와이가 재택근무로 바뀌면 좋겠다. 그럼 같이 다닐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만하고 오려고 했어요. 음, 5월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고 네. 계속 그렇게 다른 나라가 됐을 때마다 저희가 음,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음, "왜 다른 나라 가는 거를 마다하냐." 음, 막 다들은 가고 싶어서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이랑 바꿔 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 캘리포니아 골라 가지고 어쨌든 제 너싱 커리어에서도 캘리포니아로 가면 좋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가 음, 아들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결국엔. 연재가 여기서 적응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맞아, 맞아. 아이를 거기서 키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음, 캘리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넘겨서 네. 저희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음, 그때마다 항상 "No." 하고 "우리 길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음, 결국엔 오빠가 이제 제 남편이 3 개월 남겨 두고 제대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진짜 다음 주에 사인하면 끝났어요, 저희가. 진짜 그럼 오래. 3 개월 뒤에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저희 남편 차가 섰어요. 어머. 만불 캐시를 주고 싼 음, 차지만 예. 그래도 몇 년은 잘 쓰다 오겠다. 잘 음, 쓰고 폐차를 하더라도 그냥 처리를 하고 오자 해서 음, 빚을 만들지 말자 주의여 가지고 거기서 캐시를 주고 사고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한 번도 고장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차가 쓴 거예요. 어머.
쓴 게 아니고 차가 시동이 안 꺼져요. 이 옛날 차였고 키를 꽂아 갖고 돌리면 시동이 켜지는 그런 매뉴얼 차였는데 전기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전기가 나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동이 안 그랬어. 꺼지고 차를 키를 뽑았는데도 시동이 안 꺼지고 와이퍼 계속 돌아가고 그 계기판에 막 모든 불이 다 켜져서 안 꺼지고 진짜 그래서 오만 '아니 같아. 차가 이제 올 때가 됐는 이제 막 올 것 같은데 왜 이러냐.' 음. 이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그것도? 그래서 900불 정도 주고 고쳤어요 다. 아. 그랬는데 남편이 엊그제 원래는 사실상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나간 월요일 있죠? 그 월요일 날 이렇게 다 트럼프가 보내라고 했던 사람들 이름 명록이 다 릴리스가 됐었어요. 그 목록에 저희 남편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빠는 안 가나 보다.' 생각했대요. 자기 부대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근데 거기 대부분에 찍힌 이름이 다 고급 인력들인 거예요, 의사들. 음. 그래서 오빠가 '오빠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가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오빠는 당연히 안 간다 자기는 이름이 안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안 간다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남편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라이징 하는 이메일이 온 거예요. 자기는 리스트에도 없는데 '왜 나를 파이널라이즈를 하지? 왜 나한테 이메일이 왔지?' 이렇게 음. 생각이 든 거죠. 기분이 좀 찜찜해서 음. 좀 자기 위에 상사 오피서 상사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나 쪼끔 이상하다. 기분이 좀 음. 찝찝하다. 나 없는 거 알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그래서 자기 상사가 확인했는데 "없다. 너 없는 거 확실하다. 너 안 간다." 막 이랬는데 그래서 좀 찜찜하더래요. 아니 이런 걸로 음. 실수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진짜 둘이 손잡고 갔대요, 그 메인 음. 오피스에. 그랬더니 감과 동시에 거기에 확인을 하러가 동시에 띠딩 소리가 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단체 쿠바 가는 소름끼쳐. 디플로이돼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이거 뭐지? 명단. 명단에 네. 이제 그 그룹 채팅방에 초대가 된 거예요. 세상에. 트래비스 저희 남편이 있는 부대 어. 이름이 트래비스거든요. 트래비스에서 가는 사람들 명단 그 카톡방에 뭐뭐뭐뭐 안 한 사람들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해라. 근데 카톡방에 초대가 된 거야. 음. 그래서 '아 나 빼박이구나.' 가서 물어볼 것도 없이 빼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 상사는 알고 몰랐대요? 봤더니 큰일 날 뻔했네, 모르고선. 저희 네. 남편이 네. 저희 저번 주에 왔었잖아요. 저도 한 2-3주 전에 왔었잖아요. 네. 그때를 분기로 해서 돌아갔을 때부터 부서가 옮겨졌어요. 부대가 옮겨지는 같은 부대 다른 부서로 옮겨졌었어요. 그게 음. 원래 로테이션을 많이 하는데 로테이션 구간이라서 옮겨졌는데 노티가 전 부서한테 갔었던 거예요. 음. 오빠가 뽑혔다는 걸. 옮기기 전에. 근데 음. 이것도 웃긴 게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건 맞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현재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임신한 거는 안 되고 자기가 임신을 했거나 음. 뭐 이렇게 그래서 자리가 비었구나. 메디컬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엄마나 아빠 뭐 맞아. 어떤 뭐 자식이나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아프다. 터미널 일니스가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간호해야 하고 그러면 안 보내 주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가는 대신에 오빠가 가게 된 거야.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그래서 와 그 10,000명도 안 되는 트럼프가 보내는 사람이 10,000명인데 군인이 뭐 10,000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뭐냐면 그것도 원래 그런 거 보내면 아미랑 마린에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음. 뭐 10,000명 중에 9,500명은 다 아미에서 마린으로 보내고 나머지 500명은 에어포스에서 보내는데 그 에어포스에서 하필이면 오빠가 주님 왜 배 그러시는 거야. 타러 가게 된 거예요. 주님. 메인도 아니고 배 타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오빠 음. 남편도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성령아 갑자기 저한테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아 갑자기 나 파병하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너무 어디로? 그랬더니 몰라 갑자기 그 이미그레이션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 아빠가 그 이미그레이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디 그 쿠바에 무슨 어 감옥이 수용소가 있는데 뭐 그거 보셨어요? 그 기사? 모르겠어요. 아 저 잘 보셨어요? 관심이 없지만 대충 어 트럼프가 그러고 있는 거. 대충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근데 그게 약간 쇼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음. "아 그거 트럼프가 쇼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게 뭐 그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얘기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오빠가 이제 전화를 해서 말을 해 주니까 그 트럼프 쇼에 남편이 초대된 거예요 결국에. 근데 음. 진짜 이게 너무 웃겼던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번도 하나님이 저의 길 중에 최고로 준비를 안 해 주셨던 적이 없었고 내가 항상 걱정하는 거 그 이상으로 부어 주셨고 어. 내가 돌아왔을 때 한 번도 '결국엔 내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던 학교에 있었는데 못 갔거든요 제가. 그 지금 현재 제가 졸업을 한 학교가 사립 학교예요. 많이 비싸기도 하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려요 거기 음. 학교가. 되게 비싸고 되게 그냥 공부만 잘해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하버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명성을 쪼끔 더 그거를 하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그 학교를 나왔거나 자기 사촌의 사촌이 나왔거나 음. 할아버지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전통을 이 좀 사람을 전통을 좀 유지를 그런 게 음. 있고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분야마다 최고인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리서치를 많이 쓰고. 그래서 어 내가 가고 싶었던 이유도 뭐 간호학 때문에 가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 학교가 가진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 '나는 사립이 맞겠다.' 싶어서 사립을 가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립을 보고 있었는데 못 가고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첫 대학을. 음. 근데 그 신학교에서 제가 사실 신분을 잃었어요 그 신학교에서. 음. 왜냐면 제가 제 실수였긴 한데 저희 오빠랑 그때 같이 다녔는데 저희 오빠가 뭘 잘못 보고 원래 12학점을 들어야 음. 풀타임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6학점만 불어도 풀타임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음.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6학점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 6학점이 그렇게 풀타임으로 그거 하는 거는 그 영주권자 아. 그 신분에서 베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나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한 명 더. 다 똑같이 했는데 저만 저희 학교에서 그 신분을 없앤 거예요. 학생 신분으로요. 그것도 웃겼던 게 제가 그 학교를 음. 2 년을 다녔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1 년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불법 체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 알아서 전화하고 "왜 이걸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내가 모르고 살게 했냐. 내가 음. 이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왔거나 학교를 옮겨서 내가 이거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음. 했더니 음. "그럼 너네 오빠도 없애줄까?" 이렇게 얘기를 어머.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그니까 거를. 이게 진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음. 가지고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저한테. 이 신학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군사들이 모여 있다는 학교에 학 학부 아니 이런 이민자들을 다루는 사람이 그런 거 다루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이 음. 사람이 이렇게 일 처리를 자기가 잘못해 놓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결혼을 일찍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만났던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거든요, 제 남자친구. 음. 제 남편을. 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하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고 하니까 그냥 "결혼은 안 된다. 식을 제대로 올려서 정확하게 그냥 결혼을 해라."
이래서 그냥 음. 어린 나이에 신분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음. 근데 그때도 제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냐면 네. '내가 이렇게 속상하셨을 열심히 것 살고 내가 이렇게 학교 열심히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안 보내 주셨지만 내가 순종을 하고 신학교를 갔고 신분 유지를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음. 그리고 단 하루도 놀고 싶어서 어디 여행 가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내가 교회 봉사를 놓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그게 음. 진짜 너무 야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쪼끔 삐졌었어요. 음. 이게 그 어린 말로, 어린아이의 말로.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내가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저 삐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큰 그림을 못 봤을 때. 음. 근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엔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게 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됐고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음. 하나님이 저를 쪼끔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특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떠한 방식대로 끌고 가셨던 거고 저는 음.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곧바로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문을 두드리셨는데 내가 몰라서 다른 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그게 아니고 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만의 관직문인데 그냥 하나님은 뭔가를 길을 열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인제 자식을 낳았고 쪼끔 그나마 3년 차 엄마로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 주시고 어떤 길을 열어 주시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항상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남편이 파병을 가서 그러니까 음.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음. 날 너무 미워하시네.' 이게 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실 수가 있지?' 이게 아니고 그냥 진짜 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좀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갑자기 원래는 2-3 주는 줘야 돼요, 준비 기간은. 음. 근데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걸 결국에는 어떻게 더욱 선한 길로 받아들이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보시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죠? 분명히 더 그쵸. 선한 음. 길로 인도를 하시는 음. 건 너무 당연하지만 음. 내가 그게 진짜 마음 인정이 안 깊은 돼서. 곳에서부터 이게 음.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좀 화가 나고 짜증 나고 좀 걱정되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거를 시선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음. 솔직히 6 개월의 나의 심적인 상태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음. 첫 단추를 잘 매야 제가 그 6 개월이 하나님과랑도 멀어지지 않고 더 많이 부어 주실 걸 제가 아니까. 음. 왜냐면 어. 제가 그렇게 신분을 잃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랬을 때 제가 그게 회복되는 데까지 2-3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그때 쪼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축복이 내가 다른 문을 여는 게 그렇게 다른 문을 여는구나.'라는 생각이 쪼끔 들어 가지고 그냥 이게 내가 잘못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뭔가 벌을 주시려고 막 이런 그런 나쁜 음. 신앙관이 아니라 음. 진짜 내가 뭐 지은님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음. 사실은 그 두 번이라는 어포인먼트 미스가 사실은 재경이죠. 지은님이 평소 행동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잘 팔로우업을 하시고 맞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데 음.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두 번이라는 횟수가 늦춰지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자책할 수 있잖아요. 많이 어떻게 내가 됐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음. 자책하고 근데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뭔지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는 거라면 진짜 어떤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약을 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약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것도 음.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음. 말해서. 이거를 진짜 너무너무 좋게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슨 문을 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길을 따라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오는 그 음. 기쁨이 갑자기 차올라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러게 저는 왜냐면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예. '아 이거 어떻게 이메일해서 쪼끔이라도 더 약을 받아볼까?' 싶기도 어. 하고 계속 그 놓지 걱정이 않고 차오른단 문이 말이에요. 닫혔는데 자꾸 계속 갖게 "아 되고 열어 주세요." 그니깐요. 근데 그러고 자꾸 있어요. 그 막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저는 호소하면서 살려 주세요. 그니깐요. 근데 음. 저는 오히려 그게 순종이 아니라 생각을 쪼끔 드는 경향도 쪼끔 있거든요. 이 길을 열어 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순종을 자책이지만요. 하는 게 제가 응? 잘못했지만요. 이게 근데 자연스럽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된 게 아니라 잘 제가 생각을 해 봐요. 내가 일부러 그랬는지. 일부러 그러진 않았죠, 절대로. 상황이 그렇게 맞게 된 건지. 왜냐면 음.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내 예. 마음 문도 열어 주시고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만 아이 보통은 상황으로 보여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를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했지만 내가 그때 방탕하게 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음. 일부러. 내가 그때 당시에 뭐 1월 그러니까 28 일에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음 음 성경에서 긴가민가하고 말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죄를 범하느라 내가 잊어버렸는지 그게 음.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잊어버리게 됐고 막 그런 거죠. 이제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퍼즐처럼 내가 미스할 수 없었는데 미스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제가 1월 28 일에는 기억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일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아침에 일하다가 중간에 가야 돼요. 근데 미난에서 네.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랬던 건지 좀 예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지 돌아서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좋은 미래를 위한 좋은 그거긴 한데 그냥 지은님이 계속 그거를 자책 이렇게 곱씹으면 자책하고 곱씹으면 이게 마음에 이게 감사보다 뭐 미련과 후회와 내 스스로를 미워하고 그냥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 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면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많이 연결이 돼요. 왜냐면 저도 그런 자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음. 그냥 그렇게 신분을 잃었을 때도 '왜 내가 6 크레딧밖에 안 들었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한동안 내가 왜 내가 수백 번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니까 마음은 많이 힘들었고 음. 좀 OCD가 많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OCD가 심했거든요. 막 OCD가 뭐예요? 뭐 하다가도 OCD가 뭐냐면 여러 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OCD는. 집착. 아. OCD가 집착병인데 근데 그 집착병이 끝에 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가 솔직히 중요하거든요. 약을 음. 먹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 중에 마지막 체크 박스가 뭐냐면 이게 내 삶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의 삶에 어느 퍼센트가 영향을 주는지였어요. 근데 저는 일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내가 진짜 별것도 아니죠. 여권을 엊그제 내가 왼쪽 서랍을 열어서 여권을 못 본 것 같아요. 원래 항상 거기 두는데 내가 그 여권을 못 본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가서 보고 와야 돼요. 음. 그런 약간 그런 그건 게 있고 운전을 하다가 내가 오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갖고 왔는지 음. 헷갈려요. 근데 이미 확인하긴 늦은 거지.
음. 이건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음. 아니면은 멈춰서 없으면은 그럼 내가 누굴 부를 거야?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5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굳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음. 그런 종류의 OCD가 좀 있었는데 많이 음. 호전됐고 그냥 쪼끔 저희들한테. 받아들이는 과정이 쪼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근데 이거를 좀 치유 과정이긴 했는데 저만의 치유 과정이긴 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런 게 심하기도 한데 네. 어 근데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하더라고요. 뭔가 상황이 딱 음. 벌어졌을 때. 지님이 이렇게 약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오래가지 않게 이게 한 3일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가져지지 않게 한번 이런 생각이나 불안이 들었을 때 빠르게 씨를 끊어 버리는 게 이게 사탄한테 자꾸 이렇게 씨앗 먹이를 주면 안 되니까 음. 빨리 끊어내는 게 그 앞으로의 5 개월 남았잖아요, 약이. 네. 5 개월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님이 다음 달에도 음. 시험을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어 이게 굉장히 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어쨌든 다음 달까지 약이 있으니까 내가 약이 있는 한 시험을 봐야 돼. 그렇게 본인한테 생각을 음. 하고 할 수도 있고 네. 음 뭐 또 약은 다른 것도 있죠. 뭐 약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음. 사실은 제가 오바마 케어 못 들으세요 지금? 네? 오바마 케어 못 들으세요? 오바마 케어 듣기에 늦었다고도 하고요. 제가 혼자 하고 싱글이고 해서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인봉사단체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내년에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일단은 빠른 비용을 그러면은 들 수가 없 돈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 6 개월 뒤에는 예약을 잡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네. 마음이 바뀌어서. 1년 뒤에. 1년 뒤에 기회를 준대요. 예. 근데 다시 그것도 웃겨요. 5 개월치를 줘 놓고 약을 5 개월치를 주고 6 개월 1년 뒤에 봐줄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웃기네. 너무 책임감이 그쪽도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다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 들어요. 음. 저도 뭐 주변에 그런 얘기 들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좋은 음. 뭐 를 알게 되거나 그러면. 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아껴 먹는다고 반씩 쪼개서 먹거나 그러진 말고 그것도 한번 물어는 볼까요? 그럼 내가 약을 근데 그거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아마 그러라 저래라 안 할걸요? 절대 말 안 할걸요? 그래요? 음. 그러라고 말하는 의사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물어보지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한국 분인데 할아버지.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 주실 수 있죠. 반 미국 사람들은 좀 깍쟁이들이라 말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깐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죠? 너가 아니 원칙을 그런 안 말 지켰으니까. 안 해 주게 되어 있죠, 의사들은. 적정 아. 복용량을 베이스로 약간 다들 FM대로 하니까 자기네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통 환자를 보니깐요. 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드시면 한 개로 효과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반 개로 쪼개 먹으라는 말은 보통은 안 해요. 왜냐면은 그러면 용량을 바꿔서 다시 처방을 하죠. 반의 용량으로 다시 처방해 주셨군요. 그냥 반씩 쪼개서 줄 수 있는 거는 음. 약사랑 간호사밖에 없어요. 그 약을 제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반에 뭐 그러니까 필 커터로 딱 반을 네. 저 있어요, 커터. 있으세요? 예.
그래도 보통 의사들은 환자를 안 믿지 말라는 그 아. 교육을 받아요. 음. 그렇구나. 환자들이 워낙 미국 사람들이 뭐 말을 안 들으니깐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 그러니까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다 보면 문이 열릴 거예요. 네. 150ml 먹고 있었거든요. 나무트리진. 음. 그럴까요? 일단은 다음 주 평일에 저는 일단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을 알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은혜였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돈을 안 내시고 보고 계셨던 거니까. 네. 약을 많이 먹고 길이 있으실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음. 길이 있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연재가 저는 뭐 엄마의 간증을 딱 듣고 있네요. 좋은 신앙 교육하셨다. 옆에서 TV 보면서 엄마의 간증 얘기. 되게 근데 신기하네요. 뭐 선생님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고 뭐가요? 계시네요. 연재네 가족을 이렇게 잡고 계시네요.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근데 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너가 너무 맞아요. 계획 근데 뭐 근데 저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지금 막 아니 저 좀 이제 쪼끔 편하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뭐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니 음,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저는 항상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걸 항상 바래 왔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남자 빨리 만나서 결혼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박이다. 빨리 결혼하게 해 주시고 단란한 가족 꾸려서 어머, 예쁜 아이 낳아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늘나라에 어 귀한 사람. 황금 금은보화 많이 쌓는 이 귀한 일 뭐 이런 것도 몰라요? "금은보화 많이 쌓아서 꼭 천국 가게 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그렇게 이뻐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냥 항상 엄마가 기도를 저한테 해 주실 때도 "원래 너 인생 너 거 아니다."라는 음, 세뇌를 너무 많이 시키셔 가지고 그렇게 박혀 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뱉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확실하게 와서 끌고 가시네요. 제가 제 인생 살겠다는데 이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내 인생 음, 하나님이 주최하셨고 내가 더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말에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책임 안 지시겠냐.' 뭐 이런 생각이 쪼끔 그런 배짱도 좀 있고 음, 어차피 내 인생 지금까지 잘 책임져 와 주셨고 뭐 굶어 죽이시지 않으셨고 아프게도 안 하셨고 그러셨는데 뭐 아파도 내가 감당 가능하니까 나한테 병을 주실 거고 이것 또한 내가 감당 가능하니까 주시는 거니까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뭐 딱히 무덤덤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다, 저도. 아, 그 생각의 전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괴롭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일을 못 하기도 하고 어제도 내가 빨리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사실 지은님한테 과외를 해줄 수 있었는데 아니요. 사실은 저 같아도, 지은님한테 문자를 하고 제가 생각을 바로 이렇게 좀 생각의 자리에 있었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냥 뭔가 기도를 하면 제가 너무 제가 바라는 쪽으로만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쪼끔 마음을 비우고 좀 독백을 해 보니까 '딱히 나쁠 일도 아니잖아.' 싶은 거예요. '딱히 나쁠 음,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강인하시네요. 가 멘탈이. 음. 근데 진짜 맞아요. 그게 나쁜 믿음인 것 일도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선생님, 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 평안이 온 거잖아요, 바로.
편안히 이거 오더라고요. 지도 응답이라던데. 이상하게 음. 편하네요. 그래서 뭐 오기 전에 뭐 현재 한번 엄마가 경험을 하게 음. 하시는 게 있었나 보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항상 해외를 나가게 하려고 하셨고 음. 군대를 보내셨으니 한이에 보내신 군대예요. 이것도 진짜 어렵게 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신 아멘, 그러니까 아멘. 정확한 때에 보내셨으니까 정확한 때에 돌아오시게 하실 거다 생각이 저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인가 네이비인가 지원했었거든요. 제 나이. 진짜요? 근데 저는 약물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다 맞아요. 이게 접혀가지고 안 된다고 맞아요. 지원. 그러니까 그거 널싱도 어떻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끊게 하시려나? 전 아,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어떻게 있겠다. 피해 널싱도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 제가 물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상관없다고. 아니지 않을까요? 어. 널싱 학교는 오케이. 물어봤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보기도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냥 환자한테 리스크가 없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매니지하고 있다 이러면. 취업할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취업할 때는 안 봐요, 그런 거. 근데 학교 입학할 때는 볼 수도 있군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근데 선생님이 피피하고 오세요. 끊게 하시는 게 그거 음. 학교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가 지은님이 안 먹었을 때를 모르니깐요. 그냥 오히려 지은님이 저는 행동 치료가 그냥 심리 치료 상담이 음,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약보다.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저 그렇게 테라피를 받으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약물에 의존을 하는 경향이 지금 방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느꼈거든요.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안 먹으면 큰일 나고. 네, 약물의 의존은 무슨 약물이든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의사 바뀌시면 ADHD로 약을 좀 바꿔달라고 해볼까 막 이 생각도 했었고. 안 들려요, 선생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지은님. 그게 약물 의지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슨 약을 끊고 다른 약을 복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드는 생각이요. 그게 안 좋아요? 아니죠. 다이어트 약이랑 비슷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어떻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방금 이 약을 끊고 ADHD 약으로 어떻게 해볼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요. 네, 바꾸면은 저한테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니까. 그 효과를 약물에서 계속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본인의 단점의 치료를 그렇게 약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톡 테라피 같은 데 가거나 진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물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막 다들 그래. "종교를 가자 모아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심리 치료도 받고 있긴 해요. 응? 심리 치료. 이거 눌러. 심리 치료도 받고 계세요? 예. 근데 근데 거기서도 다 한결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 있냐. 종교는 뭐 알고 있으니까 근데 종교 얘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본인이 자꾸 환자라고 너무 얘기한다. 오늘은 또 이 병이라 저 병이라 해서 매일 새로운 병을 가지고 온대요, 저보고. 그래서 경지에 숨어 그러니까 있다고. 뭔가 본인의 단점을 병으로 승화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그 병을 약으로 고쳐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의 단점이 돼 버리면 고치기 힘든데 약으로 하면은 바로 컨트롤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게으른 거네요.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 ADHD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그냥 평상시에 게으른 건데 그게 ADHD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 내가 병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런 거래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냐 따름이거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이것도 무슨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리고 저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주님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알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뭐 신천지 이만희가 될 수도 있고 솔직히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뉴스킨이 될 수도 있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가 이렇게 사실은 약물이라는 것도 그게 내가 그 약물에 너무 의지하면 그게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무슨 얘기인지 옛날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그렇게 열심히 빌잖아요. 근데 어떤 신한테 비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뭔가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이단이고 그게 진짜 내 신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약물한테 그렇게 의지를 하면 제가 근데 간호사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은 먹어야 하지만 그 약이 메인이 될 수는 없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제가 간호사를 시작한 이유거든요. 근데 약이든 뭐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거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럼 일단은 끊긴 끊어야 되는 생각은 하고 결론을 내면 안 돼. 저는 근데 결론을 내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런 건. 그런 건 깔끔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고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지은님이 그 약이 지금 끊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거든요. 끊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은 얼마든지 정말 필요하면 지은님이 목이 칼이 곧 들어올 정도로 힘들고 죽기 직전이면 그 약은 처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 처방 받으실 수 있어요. 방법은 그렇지. 있어요. 돈이 더 나갈 뿐이지. 근데 지은님이 사실은 정말 내가 걱정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약을 못 먹는 걸 걱정을 하는 건지 돈을 내야 돼서 걱정을 하시는 건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좀 배가 아프긴 하죠. 무료로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서비스를 못 받게 되니까 약이야 뭐 돈 내면은 먹을 수야 있죠. 근데 그쵸. 예, 그럼 약을 못 먹어도 걱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약을 좀 끊고 싶긴 하다는 생각은 있긴 있어요. 쿼터파인처럼, 세로콜처럼. 그러면은 다른 약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네.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천천히. 그냥 끊는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누군가 얘기를 해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쪼끔 찾게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내가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끊는 내가 이거를 방향으로 마침 "내가 끊고 싶은 자신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5개월 남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일 수 있냐. "내가 한 5개월은 나를 믿어 보려고 한다. 5개월 동안 천천히 끊어 보려고 하는데 보통 환자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끊느냐. 그리고 어떻게 약물의 그 도수를 내리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더 더 이상 이상 뭐 물어보지 마세요. 해달라고. 오케이. 왜냐면 그렇게 하면 진료를 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메디컬 레코멘데이션을 주는 것 자체가 진료예요. 그러면 그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봉사단체한테 그럼 내가 5개월 동안 약을 끊어보고 1년 뒤에 다시 진료 보기 아니 전에. 근데 그거 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 달라고 말을 하시든가 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의사를 찾아서 "나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걸 천천히 끊어 보려고 한다. 보통 어떻게 끊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네. 그럼 되겠다. 네. 왜냐면 이제 목표는 내가 이 약을 열심히 다시 처방받을 의사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이 약을 끊을 수 있는 한 번의 의사를 찾는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끊으시다가 부작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어쨌든 어떤 의사는 보셔야 하니까 어떤 한 의사는 잡고 있으셔야 돼요. 음, 이해가
이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5개월 안에 결론 이꼴 네. 어떤 의사가 있어야 돼요. 5개월 안에 찾아야 되네요. 5개월 안에 끊어야 되니까 저라면 당장 내일 뭐 같은 의사를 한번 끊어 찾아라. 보시고 마음 먹기 따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선생님 생각해 생각에 보세요. 당장 주말에만 약을 한번 중단을 해 볼까요? 이틀 정도? 저는 만약에 선생님 그렇게 할 생각에. 거면 근데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지은님처럼 한 5일에 한 번격으로 그러니까 필히 하루에 1알 드세요? 네. 아침에 하나. 하루에 1알 드시면 반알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알씩 먹는 거를 뭐 3 일을 해 보고 괜찮으면 그다음 날은 뭐 반에 반알만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주말엔 필히 쉬어 보고. 쪼개질 정도로 되면.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빨리 3 일에 한 번, 3 일에 한 번, 3 일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3 일에 한 번만 반알 먹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반알만 계속 드시는 거죠. 3 일 먹었는데 너무 힘들면 4 일째 되는 날은 그냥 1알 먹고. 어쨌든 부작용을 보는 거니까 내가. 사람은 약간 이상하게 그거에 대처를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강한 대체를 찾으셔야지.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내가 뭘 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뭐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뛸 거다.' 뭐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난 커피를 마실 거다. 커피를 끊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담배 끊으면 대신에 as a return 뭐 캔디 엄청 먹죠. 살 엄청 찌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포기하면 뭘 얻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폭식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예방을 하셔야 돼요. 음. 폭식하시고 또 속이 뒤집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 거. 연재야 멀리서 봐요. 그래서. 아유 오늘 너무 시간이 너무 안 남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또 쓰네요. 근데 뭐 저는 이게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은님. 솔직히 말해서. 맞아. 이것도 뭐 시험 준비의 하나이기도 하고 지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단단한 내면을 심어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생각보다 캐릭터가 강하기도 하고 제가 네. 쪼끔 너무 좋아요. 불 같은 경향도 있고 칼같이 음. 끊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고난에서 온 것도 있지만 스스로 겪은 고난에서 온 것도 있지만 또 공부를 하면서 얻어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 단단하게. 진짜 궁금한 거 계속 선생님한테 배워서 저도 좀 음. 스스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어떻게 저는 ADHD 숨어 가지고 집중해서 뭔가 성취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공부를 가르쳐 드렸을 때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그냥 공부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과외랑은 쪼끔 달라요. 저도 막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으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어 네. 지은님도 그런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면 된다.' 그런 부분. 네. '지은님도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항상 이렇게 스스로한테 쪼끔 이렇게 네. 생각을 쪼끔 하시고 네. 그리고 그냥 믿으시고 그냥 네. 스스로를 잘 믿으시면 약도 잘 끊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는 게 요즘 막 불교 사상, 유교 사상에서 나온 나를 믿어라. Love yourself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지 한마디로. 나의 주관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셀 모임 멘탈 아니니까 멘탈 넘어가서 멘탈 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네. 네. 음. 뭔가 우리가 좀 그때 뭔가 저번에 새임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뭔가 이렇게 싹 뭐가 온 신기한데 것 지금.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진짜. 좀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어요, 좀 뇌에서.
얼굴도 붓고. 물거품이 이제 사라져야 이제 공부가 또 되니까 네. 걷었네요, 우리가 물거품을. 걷어내야죠. 그쵸? 네. 제가 애기 지금 11시 반인데 계속 TV를 틀어주고 있어야 돼서 지금 빨리 지금 저희가 지금 몇 시에 시작했죠? 이 대화를? 11시? 11시 정도. 지금 콜을 시작한 지는 지금 1시간으로 뜨기는 10시간이구나. 하는데 10시간. 제가 아마 10시 반이에요? 지금 11시 반이니까 연재야 멀리 떨어져서 봐. 아, 맞다. 11시. 10시 반에 우리가 시작했어요. 10시 한 30분 남았어. 원래 선생님이 항상 애기 재우고 10시 반쯤 시작. 근데 연재 어떻게 해요? 지금 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자고 싶어 해요? 연재야 엄마 이거 틀어줄 테니까 옆에 가서 자야 돼. 이제 누워. 응? 연재야 누워. 엄마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거 틀어줄 테니까 연재 꼭 혼자 잘 자야 돼? 알았지? 다른 거 누르지 마세요. 안 그럼 엄마도 이제 끌 거야 그거. 오늘은 그냥 연재 자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일례 없었던 일. 침대에서 TV 보기. 아, 전례 없었던 일. 엄마 고민하는 게 애들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품만 해. 잘 거. 그때 우리가 리딩에 1점. 맞아. 리딩했었죠. 근데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네. 1-3가 했을 거예요. 아니다. 1- 그 메인 아이디어랑 그거 저기 하다가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1-6까지 했어요. 선생님 혹시 그러니까 그거 쉐어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일단 찾을게요.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했는지. 간단하게. 오케이. 1-6에 시퀀셜 이거 하면 되겠다. 네. 시퀀스. 오케이. 지금 보이세요? 네. 자, 시퀀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근데 네. 4랑 5는 다 했어요, 저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5 보시면 Analyze, Interpret, Chart and Graph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이런 거 안 했는데. 안 하고 근데 메인 아이디랑 이거는 그냥 straightforward예요. 그래프나 우리가 이런 거 차트는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네. 그 4는 이제 혹시 이거 그 볼드와 언더라인 된 거에 그거를 아세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뭐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은 좀 있어요. 1-2 이거는 했어요. 우리가 IV catheter. 네, 1-3-4는 3-4-5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살짝 좀 over information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알겠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네. 6이 제가 봤을 땐 더 이거를 다 묶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6을 보고 네. 이 objective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뭘 배우는지. 네. 제가 지금 말로 읽어요? 네. This objectiv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examples of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네. Identify and evaluate the words or phrases that indicate sequence of events. 네. First, second, third. Identify the language in the text that creates a cohesion between events in a sequence, including transition verbs, today, finally, and verb tense
past or future tense. Draw conclusions based on a series of events presented in a text. Identify gaps in the sequence conveyed in a text. Order events chronologically where the text uses flashback or flash forward. 네. 순서 뭐 first, second, third 숫자로도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런 뜻인가요? 근데 chronological이 무슨 뜻인지 혹시 예상해 보시겠어요? chronologically는 모르겠어요. 크롬이 무슨 뜻인데? chronological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 이 이벤트가 커피를 만든다 이렇죠? 그러면은 커피를 만들려면 일단 커피를 갈아야겠죠? 네, 그럼 grind. 커피를 갈고 커피를 커피포트에 넣고 뭐 약간 이런 이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네, 네, sequential order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first, third, next, last, then, finally, while, before, second, now, when, after, at the beginning, prior to, afterwards, sequentially. 이거 자체가 다 약간 순서를 다 예상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Marcus, an RN at Children's Hospital, offered to work a shift for a fellow nurse, Roberta, first. Marcus asked what hours Roberta needed him to cover. Then Marcus received approval from their nursing supervisor to cover the shift for Roberta. Prior to working the shift, Marcus learned about Roberta's patients. Subsequently, Marcus was able to effectively meet the needs of those patients. 마커스가 RN인데 저기 시프트를 동료 로베르타한테 첫 번째는 언제 커버가 되냐 물어봤고 마커스가 슈퍼바이저한테 로베르타를 커버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시프트 전에 마커스가 로베르타의 페이션트에 대해 배웠고 마커스가 효과적으로 그 페이션트를 잘 보셨다. 그쵸? 그러면은 뭐 first 얘가 동료를 위해 근무를 바꿔주기로 했고 네. 그럼 여기에서 찾자면 네. 그러면 then 네. 나오죠? 네. then 상사의 승인을 받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prior to 근무 전 환자 정보를 익혔고 subsequently 환자를 잘 볼 수 있었다. 이게 되겠죠? 네. 그쵸? 네. 근데 subsequently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냐면 선생님? subsequently가 뭐냐면 뭐 약간 그러므로 뭔가 이렇게 이 흐름 때문에 약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의 흐름 연대기적의 순서대로 subsequently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 순서를 파악을 하는 게 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he whole purpose of this, the big paragraph, two paragraph가 뭐냐면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면 그 일의 흐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쉽대요. 그러니까 이 chronological order를 그러니까 핵심의 개념이 순차적인 순서대로 기억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읽을 때 첫 번째로 뭘 했고 두 번째로는 뭘 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순서 파악을 하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라고 적혀 있어요. 네. 자, 자, 여기 practice question 한번 해보시겠어요? Which of the following words or phrases from the passage indicate sequential order? 어느 것이 그 순차적으로 저걸 하는 거냐? prior to까지. 네. prior to B 아니에요? B?
아니 이렇게 쭉 읽으셔야지. 예. Prior to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im knew he wanted to become a nurse practitioner. In fact, he often imagined himself working as a nurse practitioner one day like the healthcare professional who cared for him and his family. Tim then talked to his nurse practitioner to determine the path he needed to take to fulfill his career goal. He learned that he must first choose one of three ways to become a registered nurse: a nursing diploma program, an associate degree in nursing, or a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Tim also learned that nursing students often begin with a diploma or ADN. They can then later participate in an RN to BSN program, known as a bridge program. While they gain experience working as a nurse, this seemed to be a good plan because he could start his career sooner. Finally, Tim learned that he would subsequently need to earn his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degree in order to become a nurse practitioner. Later, 그럼 여기 question이 which of the following word or phrases from the passage indicates a subsequential order? Which of the following words or phrase from the passage indicates subsequential orders? 뭘까요? 그러게 다 비슷해 보이네요. 원데이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later? Later? 네. 어떤 게 subsequential order, 그러니까 다음 중 순서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네. 그럼 Be. 뭐예요? Be요. B? 맞아요. prior to. 뭔가가 일어나기 전이라는 뜻이죠. 네. 순서를 나타내는 신호 단어죠. 네. 그럼 이거는요. The following word phrases from the passage are the chronological signals words that do not indicate sequences. 선생님, 나 또 크로노로지컬 까먹었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을 때. 시간의 흐름. 예. 이 중에 그리고 아닌 것은 sequence는 뭐냐면요. chronological 시간의 흐름이고 sequence는 뭐냐면 순서. 뭔가의 순서와 관계에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중에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중에 그러니까 다음 중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지만 순서와 관계없는 단어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B 같은데요. B. subsequently. 예. 근데 subsequently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 약간 subsequent라는 뜻 자체가 그 순서와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 뭐뭐 했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A일까요? A죠. 그쵸. 이 단순히 어느 날이라는 시간의 표현 자체는 순서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죠. 네, 은근히 헷갈리네요. one day 뭐 어느 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Which of the following phrases appears to be out of sequence? 다음 중 순서가 어색한 것은? A. Tim then talked to his nurse practitioner. He must first choose one of Tim? He B요. must first choose one of three ways. C. He could start his career sooner. Later, participate in RN to BSN program. 저는 B 같은데요. B. He must first choose one of the three ways. 근데 여기서 sequence 단어가 이상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A는 then이고 B는 must first고 C는 sooner. 여기는 later. C네요, C. C? 왜요?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문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커리어를 일찍 시작할 수 있었다. 이게 이 사람이 글을 쓴 여기 이거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D인가? 그쵸. 여기서 보면
문법적으로 좀 부자연스럽죠. 문법적으로도 부자연스럽죠. Later participate in an RN to BSN program. 사실은 ADN을 취득을 하고 BSN 과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 later이라는 게 어색하게 사용하긴 했죠. 이거 해볼까요? 엥? 레이를 신가요? He could start his career. 그의 그러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phrases from the passage? 슬픔에 빠졌답니다. 일곱 난장이들은 우리 맘속에 공주를 눕혀놓고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옮기려는데 그런가 봐요. He could start his career sooner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약간 starting his career sooner refers to 약간 could는 이거 과거동사인데 자체가 sooner는 금방 곧 Tim is thinking ahead that if he follows one prescribed plan, it could change the future plan.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런 문제가 오케이,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place the following degree in the correct sequence needed to become a nurse practitioner. MSN, ADN, BSN. 네. correct. 이거는 뭐죠? 이거는 BSN은 잠깐만요. MSN이 제일 D네요, D. 근데 ADN이 뭘까요? ADN이 2년, BSN이 4년, MSN이 그 대학원. ADN이 그러면 컬리지 학위예요? 이게 2년제 학위. 컬리지. Which of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the reader draw based on the passage? C? 응? conclusion. C는 리서치 프로그램을 할 거라는데요. 근데 nurse practitioner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얘가. 예. 그러면 B인가요? D? 이거죠. 지금 RN이랬죠? 아니죠. 이거죠. B. Pursue Bridge 프로그램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ADN을 하고 브릿지 프로그램 해서 BSN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를 가야 되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래 걸린다. PA. 선생님은 PA에 관심 없으세요? PA 아니에요. PA는 Physician's Assistant라고 다른 거고 NP는 MP 말하시는 거죠? PA 아니고. 네. 팀이 지금 하고 싶어요. NP는 PA랑 달라요. NP는 널스가 먼저 돼야 돼요. PA는 그냥 바로 PA 스쿨에 가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PA는 선생님 관심 없었어요? PA 되는 거 관심 없었냐고요? PA는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MP에는 관심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MP를 해야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MP를 해야죠. 대학원을 가야 해요, 지금.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던 게 그거 이런. 근데 다시 열정의 불을 지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지펴주셨어요, 아직. 연재에게 집중해라는 뜻인가? 그런가 봐요. 저는 애기 키우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디즈니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선생님도 완전,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바쁘셔도. 저요? 네, 그렇게 바쁘셔도. 원래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운동을. 되게 연재가 되게 아기가 큰 것 같아요. 2살이라 아기가 한 4-5살 돼 보이네. 연재가 좀 엄청 커요. 그죠? 선생님은 아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음. 아이고 많이 공부를 못했네요 오늘. 아유, 아니에요, 선생님. 심란한데 이렇게 또 수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생각 전환도 하게 해주시고. 아니에요. 음. 이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헤쳐 오세요. pessimistic, optimistic, informative, irritated. 아, 선생님, 근데 저 뭐지? 한 40분쯤 한 것 같은데 10분만 그럼 마무리를 하고서 하면 어떨까? 아 저희가요? 그쵸, 네, 그쵸. 지금 네,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 근데 네. 지금 끊지 않아요. 아, 지금 적으세요. 네, 적어요? 네, 숙제를. 알겠습니다. pessimistic, optimistic, informative, irritated. 아, 예, 패시미스틱이 부정적인, optimistic이 저기 긍정적인, 그쵸? informative는 네. 정보적인, 정보를 주기 irritating은 아니 정보를 주는 거죠. 네, 정보를 주기 위해서. 네, 근데 irritated는 이게 좀 다 심플하네요. 네. 근데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을 해 보셔요. 이게 이 화자의 의도? 톤, 아, 톤. 예. 근데 선생님, irritated는 주저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irrited는 뭐냐면 네, 뭐, 뭔가 내가 뭐에 irritated 됐어. 그러면 되게 약간 승질 난 거예요. 아, 화난 거요? 음음음. 처음 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그거 보시고 네. 스테레오타입과 비아스의 다른 점. 바이어스, 그거를 네, 적으셔서 네. 저한테 주세요. 아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알아오세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네. 저번 주 숙제도 지금 밀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숙제가 2개예요. 그럼 지은님. 이거 지난 다른 점. 숙제, 이 선생님 다 써주셨지, 참. 지난주에 숙제가 뭐였지? 올려서 보세요. 예. 올려서 보시고 예. 선생님. 어 진짜, 그리고 진짜 선생님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하고 이러고 싶다. 안 똑똑해요. 하나도 안 똑똑해요. 그 열정과 그런 마인드와, 그냥 좀 참, 배울 점이 많으세요. 도끼를 물어야 돼요. 음, 그리고 혹시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이 설득하다. 작가의 intent가 뭐예요? 영어로 뜻이 뭐죠? 인텐트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퍼포즈, 그야말로 purpose죠, 그쵸? 네, My 그렇죠. intention i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My intention is this. 음, 근데 이게 결국엔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뭔지가 네, 지금 설명문, 5개로 나눠져 있대요. 그쵸? 네, 네. 이거는 근데 너무 쉽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informative writing은 facts랑 utilize text features, does not give opinions. 자기에 대한 opinion을 안 쓴대요. Persuasive writing은 argues in favor of positions, includes facts and opinions, can include all the call of actions. 이 call of actions 이게 뭔지 argues in favors of positions 이거 있죠?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를 해 오세요, 지은님. 다 이해돼요, 이건.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럼 entertaining writing includes fictions and anecdotes. 이게 뭔지 그건 아세요, 모르겠어요. 혹시? 아니요, 그건 몰라요. 에네드. 오케이. 그러면 use the actions, drama, and humor includes the element of storytelling, plot, confliction, setting, characteristic, and theme. 이거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이제 뭐 엔터테이닝 라이딩은 뭐 그러는 거다. 그렇죠. 사실도 있지만, 아니, 음. 이거의 뜻은 그냥 가볍게 알아오시면 되고요. 네. 근데 expository writing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밑에 explaining how to something 뭐 expository writing은 이거를 내가 뭔가를 설명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레시피가 같은 것도 expository writing이 될 수 있는 거죠. 1번 물을 끓여라. 2번 뭐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왜냐면 물어봐요. 뭔가를 주고 이거 무슨 종류의 writing이냐. 이거 author의 intent가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제일 첫 선생님만의 리딩 시험 볼 때 어떻게 그 과정으로 이렇게 답을 잘 맞추시는지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저는 글을 읽을 때 일단 네.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이 인텐트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자기의 시간과 돈을 써서 이 글을 썼는가. 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시간과 돈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그쵸? 그 시간에 그렇죠. 뭐를 해도 뭐 하나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잠이라도 조금 더 잘 수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 굉장히 많은 팩트가 적혀 있어요. 자기의 오피니언보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공하기 위해 많은 리서치를 한 사람이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자기의 오피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뭔가 자기가 생각했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많은 종류의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자기 오피니언을 많이 넣은 거예요. 예. 그쵸? 아니면 혹은 이 목사님들처럼 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No. 그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이 자기가 열심히 자기 삶을 나누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persuasive writing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목사님들 설교 스타일이 나와요. 그게 하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랑 뭔가를 뭔가 변화를 위해서 생명의 열심히 변화를 촉구하는 약간 정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랑 entertaining writing은 그 뭐지?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맞아요. 장경동 저 지금 그분이랑 띠띠뽕. 사진 찍었어요. 아 진짜요? KFC에 오셨었거든요. 굉장히 액션도 크고요, 이분들. 맞아. 드라마도 많이 넣으시고 휴머도 많이 퓨어리죠. 넣으시잖아요.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플롯, 컨플릭트, 세팅, 캐릭터라이제이션스 뭐 캐릭터도 나오고 거기 안에 띠도 있고 이게 막 다 있어요. 이게 엔터테이닝 라이팅인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네? 플롯이 뭐예요? 플롯이 뭐냐면 이게 라이징 액션. 플롯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라이징 액션이 있고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거를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로 생각을 하면 초반 때 보면은 막 갈등과 이 엇갈림. 그쵸. 이게 막 등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클라이맥스. 맥스를 찍고 쭉 떨어져요. 그게 플롯이에요. 그 플롯이 있대요. 이걸 하시는 분들은. 컨플릭트는요? 컨플릭트는 모든 드라마가 이 그러니까 뭐 로맨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로맨스를 많이 쓰니까 로맨스 안에 이 남녀가 이 싸움이나 둘이 엇갈리는 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서로 고뇌하는 구간이 없으면 정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문제를 맞닥뜨린 거예요. 세링은 뭐냐면 그 주변에 친구는 몇 명이었는지 이게 겨울에 있었던 거지. 그쵸. 요즘은 부주인공들이 더 역할이 중요해요. 그 세링이 겨울이었는지 아니면 전쟁터였는지 그런 거요. 그리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지은님이랑 저랑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랑 지은님 세상에 캐릭터가 없는 다르죠? 캐릭터 우리 성령. 아 그래요? 네. 세상에 있는데 절대 똑같은 못 사람 찾는 없어.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 없죠. 절대 똑같은 없죠.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 캐릭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띠이 있어요.
주제죠. 이 띠는 위에 이게 볼드가 되어 있네요. 올라가 한 볼까요? 번씩 읽어보긴 해야 되겠다. broad A concept. broad concept, universal concern that the author addresses through the given mediums. 이제 이거를 뭔가 이게 엄청 크게 봤을 때 이 컨셉 이 글의 컨셉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크게 봤을 때 이 띠에 대해서.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띠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컨셉이요. 네. 글쎄요. 아니요. 이런 띠이요. 띠임이 약간 주제를 말하는 거죠? 영화의 약간 어떠한 목적? 뭐 테마 말하는 거잖아요. 테마. 테마요? 네, 띠이 한국말로 테마라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설명하기가 잘 아니 모르다가 뭔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김치 싸대기 그거 뭔지 아세요? 드라마? 아니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네. 뭐 아침 드라마의 띠이 보통 뭐예요? 그거요? 그 갈등이 네. 일어나고 막 저기 뭐냐 그쵸. 막판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복수, 복수하고 용서. 복수를 할 것인가 파란치. 용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주제라는 띠이 주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사상이 뭔지 뭐 이런 거예요. 전하고 싶은 교훈이나 뭐 감정, 삶의 진리는 뭔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마다 띠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성경 보시면 그 성경 읽기 전에 그 장 위에 보시면 띠보다 뭐 띠이 나오나? 띠이 아닌데 그건. 근데 이제 막 성경책도 체계마다 이 띠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이게 우정인지 사랑인지 순종인지 성장, 그 주인공이 배움을 통해서 하는 성장인지 이게 뭐 운명인지 자유의지인지 뭐 이 막 해석하기 나름일 만한 그 모든 거를 가지고 이거 성경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인가 뭐에 따라서 이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테마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핵심 메시지. 네. 핵심 메시지. 교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훈. 오늘의 교훈은 교훈. 맞아요. 교훈. 한마디로 교훈이 뭔가. 한마디로 교훈. 용기. 오늘 수업의 우정. 교훈은 하나님의 믿음. 나를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으라. 이 주어 주신 환경에 순종하자. 아멘. 뭐 이런 거였죠. 이렇게 오늘 수업 그러니까 마무리. 뭐였죠? 그러니까 결국엔 순종. 절대 순종. 근데 진짜 그게 순종. 토달지 어떻게 말고 하나님의 순종인지 그거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뚜렷하게. 뭘 하나님이 이게 순종이란 그러니까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저는 제 걸 놓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잘 말귀를 정말 좀 잘 알아들으면 순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당연히 하죠. 네.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요? 근데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내가 걸러듣기 나름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얘기할게요. 지금 제 남편이 가는 길이 저승길이라면 제가 그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말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가지 못하죠. 못하죠. 우리 마치 이게 한국으로 내가 복귀하자. 나의 선택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은 해요. 만약에 지은님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쪽 그 의사가 지은님을 자른 게 아니라 지은님이 의사랑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의사랑 같이 할 건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게 돈이랑 관련이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이. 네. 그럼 지은님이 이분하고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게 된 게 지은님이 선택권으로 할 수 있다면 지은님 그렇게 선택하실 건가요?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음.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럼 내가 못 끊는 부분을 하나님이 끊어 주셨고 나에게 쪼끔 더 다른 만남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어. 음. 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감사로 느껴지거든요. 네. 아멘. 어. 기대를 그게 하고 있어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런 내가 놓지 않았던 부분을 놓게 하시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 예를 들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쿠바를 가는 거나 이런 음.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터졌을 때 음. 저희 남편이나 나한테 내가 군인이라면 나한테 선택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반대로. "너가 발탁이 됐어. 음. 너 너를 소가축처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노예처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 너가 너무 어. 괜찮은 사람이라서 발탁이 된 거야. 음. 그러면 너 갈래?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음. 이러면 제가 곰곰이 그럼 저 순종할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발탁하신 것이 발탁하신 거예요. 음. 그러면 저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지. 소름 난 끼쳐. 발탁이 됐으니까. 아. 그거 진짜 그렇게 좀 어떻게 음. 보냐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도 감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음. 선생님 없다고 진짜 설교 너무 보는 거죠. 잘하신다. 저 지금 마음에 뭐가 또 그래요? 문자가 또 일어났어요. 예. 열렸어요. 너무 음. 감사하네요. 감사함으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잘 해야죠. 마음을 좀 바꿔야지. 근데 제가 음. 남을 쪼끔 다크 심리를 잘 이용을 해요. 저희 아빠의 강점인데 제가 그걸 배웠어요. 어. 어.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음. 예? 좋은 거라고요. 그 마음에 되게 그 감동을 주네요, 이렇게 메시지가. 음. 근데 음. 이게 사람이 사느라 가는 데 있어서요. 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사실 정신병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멘탈을 그럼요. 신앙이 진짜 치유해 주고 정확하게 방향을 붙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빼앗기기 쉽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쵸. 나를 그렇고. 좀 내어놓기가 음. 쉽잖아요. 그 집을 근데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도 뭐 되게 많던데 뭐 비고 소재된 집에 7 귀신이 또 들어오고 그런 네네.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 무엇보다 지킬 것을 마음을 지키라고도 했었고 그거 되게 정신적으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진짜 먹혀서 끌려다니죠. 저도 많이 힘들었고 부정적인 생각에 좀 이렇게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음. 자기를 가두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이제 뭐 약물의 의사들도 그래요. 함부로 목사님들도 그렇거든요. 음. 함부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가 뭐 네. 삶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요? 그러다가 음.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면은 음. 법정으로 불려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아. 수도 있대요, 어머 이게. 세상에. 왜냐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음. 만나고 통화하고 삶을 놔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음. 이렇게까지 파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까지 음. 싸움으로 일어나갈 수 있나 보더라고요. 되게 위험하네요. 정신과 그럼요. 의사가. 그래서 원래 못하게 되어 있고 하지 음. 말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땡땡 자매님 의사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치료 테라피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목회나 이런 테라피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그런 게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위험하다 이거네요. 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처음. 위험하대요. 근데 그래서 많이들 보통 비슷한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사실 어떤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함으로써 치유받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근데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어." 저랑 지인이 말한 것처럼 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겨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음. 거기에서부터 위로가 나오는데 반대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거를 쉐어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셀 모임이나 이런 걸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이 감정을 나누죠. 네, 맞아요. 단체 심리 치료. 우리도 그쵸, 그쵸. 교회가 약간 그런. 아 그쵸. 음.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치료. 정말 좋은 것 같고 약을 어 꼭 먹으라고 우리도 교회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긴 해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꼭 챙겨 먹어라. 근데 음. 그것도 모르고 하시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이제 너무 약에 의존하게 되는 또 다른 면도 못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도 플라시보 효과가 많아요. 음. 약이라고 해 놓고 비타민 줬는데 약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기 음. 때문에 맞아. 정말로 어. 마치 나은 것처럼. 어. 근데 요즘 그런 거. 약간 그 슈가필이 그 birth control 하는 것 중에 슈가필이 약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 어 필이요? 혹시 그 피임약 못 먹어 보셨어요? 예, 저는 피임약을 안 먹어봐 가지고. 먹어봤구나. 저도 모르긴 한데 세 임시 심 그게 그 효과를 제가 먹어 봐야 아니까. 근데 저는 약은 음. 무서워서 먹어 본 적이 없고 음. birth control 필의 플라시보 효과가 뭐 세계적이긴 한데 이게 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birth control을 먹고 있으면은 생리를 안 해요. 음. 약을 먹고 있으면 오뷸레이션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 설탕만 들어있는 음. 약을 먹으면 네. 그때 생리가 나와요. 특이하네요. 어. 음. 근데 그래서 마지막 피 색깔이 달라요. 마지막 약이 그런 의미로 틀린 거구나. 본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제가 생리하고 싶을 때 그 색깔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매일매일 먹고 마지막에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생리할 주간에 아. 그래서 그 먹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약 birth control 마지막 그 설탕 있는 약을 생리 첫날부터 먹어요. 음. 그래야 말이 맞아. 이해가 되시죠? 그 마지막 줄에 있는 약은 어 제가 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 설탕만 들어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특이하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28 일이잖아요, 주기가. 예. 예. 그러면은 보통 그 아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포함된 그러니까 한 팩에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한 알에 다 그 복합 경구 피임약이라고 해서 보통 그게 한 팩에 다 들어 있어요. 음. 21일 동안 먹는 거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7 일에는 플라시보 약이라고 해서 호르몬이 없어요. 보통 설탕이나 비타민 같은 성분으로 채워 있는데 뭐 예. 실제로 피임 효과는 없는데 예. 그 어 복용 습관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일 먹는 습관을 유지하게 하려고 그 예. 밑에 그 약을 넣었고 예. 출혈을 유도시키는데 그게 보통 그 사람들이 생리라고 하는데 사실 생리가 아니고 예. 호르몬을 안 먹었으니까 호르몬이 빠지면서 생기는 출혈이에요. 생리혈이 어. 아니구나. 음. 근데 이상하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어 어 실제로 효과가 없는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임 자체에는 플라시보 효과는 없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먹고 뭐 임신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강하게 믿는다고 해서 임신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플라시보 효과에서는 그 어 약간 '이 약을 먹으면 생리가 올 거야.'라는 믿음적 심리적 그런 생각 때문에 신체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생리를 조절하는 알약을 먹고 있다.'라는 심리적 신호가 몸의 반응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반대로 지인님이 지금 반알을 먹었어도 나는
정말 충분한 양을 먹고 있어라고 강하게 믿으면 네. 정말 충분한 효과를 내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네. 약물을 파다 보면요. 이런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보면 네. 아 그러면 기독교에 뭐 이렇게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진짜 치유받았다고 너무 강하게 믿어서 치유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음. 맞아요. 그 플라시보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기독교인들이. 그건 근데 근데 아무나 그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강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예. 그 근데 안에 믿음이 전제가 돼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남들이 진짜 봤을 때는 99.9%의 믿음이 있어야 플라시보 음. 효과가 있어요. 진짜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실험을 할 때 안 알려줘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음. "너한텐 진짜 약을 줄 거야. 너한텐 가짜 약을 줄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모든 네.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 다 그래야지. 약을 먹었고" 이런 식으로. "약을 먹었고 어" 다른 실험을 하는 거죠. 약을 먹었고 그 약의 뭐 "활성 정도를 실험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A 그룹은 하나도 약을 안 먹었고 그게 다 설탕 필이었던 거야, 비타민을 줬거나. 그런데 다들 그러니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있는 방법은 그냥 이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단계랑 무슨 연관이 있죠? 있죠. 다단계에 깊이 빠지면 이것도 약간의 제가 다단계가 2 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음. 2 단처럼 강하게 믿고 있으면 다이어트 약 그냥 거기 안에 사실 들어있는 거 아르기닌밖에 없는데 종합 비타민이랑 음. 아르기닌밖에 없는데 비타민 B12랑 마치 살이 빠진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선생님 들어있는 거 응? 뉴스킨의 그 에이지락 있잖아요. 에이지락 말고도 살 빼는 약도 있잖아요. 90일 동안. 예. 근데 그 에이지락도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노화를 좀 음. 저기 가속화하지 않고 그런 거 특허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생각엔? 있겠죠. 자기들도. 특허가 있 아니 그걸 부정하진 않고요. 제품이 좋겠죠. 근데 그걸 얼마만큼 믿냐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효과가 없을걸요, 안 믿어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웃겨. 그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간절한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지. 모든 서플리멘트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정말 왜냐면 내가 간절하게 저 서플리먼트 응? 되게 의지 많이 하거든요. 저 사실 뉴스킨 아 진짜요? 어어. 뉴스킨 세일하길래 쉐이크를 지금 몇 통을 샀는지 몰라요. 세일해서. 아 거의 한 그래요? 500불 넘게 진짜요? 좀 심한가? 아니 그냥 왜냐면 1년치 어차피 먹으니까 저는 쉐이크 자주 먹거든요. 프로틴 쉐이크를 끼니 대신에. 토요일 음. 날에는 그냥 음식 대신에 좀 먹을까 싶어 가지고 다이어트도 어. 먹고 그래 가지고 그거랑 아메이거랑 좋아하거든요. 뭐 저는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500불은 나쁘지 않죠. 하여튼 비싸잖아요 또 뉴스킨이. 근데 음. 싸더라고요. 근데 지금 30불밖에 강하게 안 됐어요. 믿으셔야 돼요, 지은님.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또 강하게 믿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유 먹는 거랑 별다른 다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들으면 그렇다고 안 들으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 듣고 나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약은 사실은 이게 사실 이 약은 어 저번에 제가 화이트 키드니 저 피를 샀어요. 얘기해 왔어요. 줬잖아요. 음.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피로랑 치매 예방 이런 거에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음. 근데
이제 그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에는 뭐 당 조절에 뭐 더 초점을 맞춘 게 있고 이런데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 수면에 대해서. 엄마 근데 수면의 질이 올라간대. 말을 안 했어요. 음. 근데 말하고 나니까 엄마 "어쩐지 어제 잠을 잘 자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무슨 소린지 알겠죠? 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들도 아 말하고 그러셨네요. 나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럼 선생님은 그 키드니 저기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알씩 드세요? 아니면 하루에 한 알만 드세요? 저는 끼니마다 먹어요. 아 먹기 전에. 약간 스킨케어 하듯이 이너뷰티 챙기는 것처럼. 아 그러면 식전 30분 전에 한 알씩 드시는 거예요? 사실 먹으면서 먹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런치백에 맨날 넣고 아 다녀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사소한 습관이고 비싸지도 않으니깐요. 그냥 저는 서플리먼트를 너무 의지를 하는 편이라 그것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것저것 이거 좋다 그래서 사서 먹다가 또 말고 또 다른 거 좋다 그러면 다른 거 사서 아 진짜요? 근데 걔 그거를 알고 다 싶다.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지은님한테 제가 뭘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동시에 먹으면 안 되겠죠? 이게 같은 중복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아니 뭐 종합 비타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네. 지용성인가 수용성인가 잘 보셔야 돼요. 수용성이면 많이 먹어도 메가도스 비타민 C가 그렇게 좋지 잖아요. 수용성은 상관없어요. 근데 비타민 지용성 B도 컴플렉스가 2개가 이게 B 컴플렉스가 있는 건 뭐냐면 B 뭐 2, 12, 6 다 적혀 있는 거고요. 네. B가 뭐 제가 알기로는 B도 많이 뉴스킨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뉴스킨에 오버드라이브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 30불 미만이거든요. 근데 거기 비타민 B군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다른 B군이 매일 복용하면 안 되죠. 다른 B군이 많이 들어 있는 거. 뭐 에너지 드링크라든가 B군이 많은 게 또 뭐가 있겠죠?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 예, 서플리먼트는 이거 B 서플리먼트는 쪼끔 조심하시면 돼요. 비타민 들어 있는 거. B. 연재 자고 있어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도 빨리 주무셔야죠. 어제 하루 동안 너무 힘드셨겠다, 마음이. 근데 금방 괜찮아요. 그냥 생각보다 너무 어처구니가 금방 없어. 평안해지셔서 좀 놀랍기도 하고 역시. 아니요.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제는. 딱히 그냥 음. 근데 뭘 빨리빨리 해야지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남편이 쪼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남편이랑 통화도 좀 해 줘야 되고 뭐도 좀 하라고 해야 되고 아, 텍스트도 마무리해야 되고 가기 전에. 그래서 본인 마음이 사실 제일 착잡하실 거예요. 네, 위로 많이 그게 해주고. 놔두고 가는 자기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또 오빠 또 이렇게 지인님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오빠도 또 마음을 잡아 줘야 되고 그래서 부산스럽죠, 마음이. 진짜. 네, 음. 오빠도 마음 다 잡으셨으니까 선생님도 좀 마음 놓으신 것 같아요. 오빠도 좀 A형이어 가지고. 선생님 O형이시죠? 아니 저 B형이에요. 아, 음. 어쩐지. 아니, 저 O형이신 줄 알았어요. 약간 리더십 이런 쪽이라서. 아 그래요? O형들은 보통 "그래? 히히히." 하고 말잖아요. "내 알 바 아님. 그래 우리 행복하자. 안녕." 이러잖아요. 그렇네요. 이야.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들어가시고요. 숙제는 그거 아까 얘기해 주신 거 하고 내일도 그냥 이 시간쯤 네네. 되거든요. 네. 선생님 편하실 때 이거 제가 선생님 보낸 것만 해 놓으셔도 많이 하신 거겠다, 내일. 네. 네. 프랙티스 테스트 안 보셔도 되니까 이거라도 꼭 하세요. 네. 이거 네. 보내주신 거 정리할게요. 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